안녕하십니까, 제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내용 없는 일주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지진 왔잖아요. 저는 경주 사는데 밀양에서 왔는데 여기까지 진동이 느껴지더라고요. 창문이 잠깐 흔들렸어요. 또 경주에 왔나 싶었는데 밀양에서 했다니까 밀양에 계신 분들 좀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진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오니까 걱정도 되고 그렇네요. 아무튼 조금 대비 잘 하시고요. 오늘은 12월 30일입니다. 이틀 남았어요. 어차피 우리 하시는 분들은 인호를 기점으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징성이 있으니까 1월 1일부터는 우리가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새해 결심을 또 새로운 걸 또 하나 세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이민일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경자년 이민일주가 아니고 임술관 임자일주 그죠? 네. 경자년의 임자일주는 자 보면 임계는 어쨌든 경자년에는 차갑잖아요. 근데 뭐 딱히 뭐 좋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 수균이 왕할 때 금수로 운이 가니까 나한테 힘만 되는 거야. 힘이 되는 게 아니고 나의 뿌리만 되기 때문에 신강해질 확률이 너무 높죠. 그죠? 그러면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뭐 인목이라도 있든지 뭐 하여튼 뭐 병인이라도 있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훨씬 낫습니다. 자, 경자년의 자수는 경의 자수는 사지. 자, 힘이 없는 인성이다고. 요거 임일간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인성 같은 거는 그거잖아요. 어머니, 모친도 되고 내가 받는 문서, 계약, 뭐 도장, 내 고향도 됩니다. 고향 아니면 우리가 입는 옷도 되고요. 살고 있는 집도 인성으로 다 볼 수 있어요. 크게 포괄적으로 보면. 자수가 경금한테는 사지지만 임수에게는 제왕자리잖아요. 제왕자리. 네? 그러니까 그 십지를 통틀어서 우리가 비겁을 봅시다. 나와 똑같은 비겁이 하나 들어왔는데 제왕으로 들어와요. 제왕으로. 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작용하냐면 자칫 잘못하면요. 이 고집이 세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인성을 지게 되는 천간은 원인, 결과, 뭐 계기 뭐 여러 가지 본다고 했잖아요. 자, 임수는 경금이 들어와서 제왕이 경금을 끌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계약할 일이 있거나 뭐 집을 살 일이 있거나 뭐 받을 일이 있거나 이럴 때는 이 제왕의 역할이기 때문에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임술관들은. 내년에 창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러면 왠지 내년에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신약할 수 있는 확률은 별로 없죠. 그죠? 신강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자일주는 간여지동이다. 그죠? 예? 간여지동의 양인이잖아요. 그러면 성격이 보통이 아니겠죠. 거기다가 신강하다면 양인이 신강할 때는 완전 고집불통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게 조금 막 욱하는 성격도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임자이기 때문에 이게 한참 차가운 겨울이다 이렇게 이것도 겨울이고 초겨울이죠. 이것도 겨울이죠. 한겨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내년에는. 특히 남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술을 많이 드시고 사고 칠 수도 있고, 예? 어쨌든 간여지동의 양인을 갖고 있다. 그럼 기본적으로
자, 월지에 배우자 공이니까 부부공이 기본적으로 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것이고, 그죠? 양인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 성격이 내가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데 쉽게 화를 잘 내고 막 욱하는 성질이 막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이제 제왕 자리에 있는 내 비겁이 와서 이걸 갖고 오니까 주위에서 뭘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문서를 진단 말입니다. 문서득가 됐든 뭐가 됐든지. 그러면 다른 걸 다 남은 3주도 다 봐야 되지만 자기가 봐서 조금이라도 껄끄럽다 싶으면 올 경자년 한 해는 그냥 목적을요. 임술관들은 전부 배움의 목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돈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 제일 우선이 돈이라고 하잖아요. 인생에서. 뭐, 저도 그 말에 대해서 딱히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임자일간이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재를 목적으로 가시면 안 되고 배움의 목적으로 가셔야 돼요. 어쨌든, 이 인생을요, 그런 쪽으로 써야 된다고. 자기 개발하는 데 쓰셔야 된다고. 네? 자임계가 있잖아요. 자임계가 있으면 이것도 자임계가 있잖아. 내가 이 장관에 있는 것도 쓸 게 없다고. 쓸 게 없어요. 안 그래도 심각한데 뭐 하나 쓸 게 없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욕심내지 마세요. 임자일주들은 내년에 욕심내지 마시고 이 운을 갖다가 이 배움의 목적으로 가고 나눔의 목적으로 가면 훨씬 좋아집니다. 그러죠? 주위 사람도 좀 돌아보시고 임자일주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딱히 좋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렇게 되면 우선 신강해질 수 있는 확률이 크잖아요. 신약할 때야 물론 좋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신약하신 분들에게는 경자년이 큰 힘이 되겠죠. 제왕이 갖고 들어오니까. 그러죠? 근데 신강하시는 분들은 내년에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다. 매사에 조심하시고 남명에도 여명에도 술 좀 줄이시고. 자, 간여지동이 양인으로 같이 들고 있으면 이게 보통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다스리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한 해를 보내시는 게 좋아요. 임계일간은 경자년에 뭐 그렇게 막 좋고 희망적이고 이렇게 될 희망은 적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른 쪽으로 자기가 개발을 하시면 좋죠. 이럴 때는 나는 임술관, 개술관이라 해갖고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 내년에는 무조건 배워라. 뭐 배움의 목적을 두시면 뭐 무난합니다. 그죠? 다음 이민은 자, 임목이 설기를 해준다. 그죠? 수로 역할을 합니다. 물이 이렇게 큰 물을 갖다가 이렇게 넘치는데 경자년에 더 넘치는데 이 임목 하나가 있음으로 해서 이 물을 다 빼줄 수가 있어요. 임목이 용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일주 자체가. 이민일주는 내년에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 임목의 역할이 자기 역할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임목이. 임수는 뭐냐 하면 지혜를 뜻해요. 지혜를 상징합니다. 임수는. 개수도 마찬가지고요. 지혜를 상징하는데, 자, 임목은 여기서 상식이 되니까, 뭐, 응용력이 될 것이고, 예, 그죠? 뭐, 추리력, 뭐, 아이디어, 뭐, 재능, 뭐, 이런 거 다 되잖아요. 상식이 되니까. 그럼 이민일주들은 타고난 게 뭐냐 하면, 간지채성론에 보시면, 지혜 플러스 지혜로 나옵니다. 머리가 비상하다는 거예요. 현명합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 임목이 봄이면 이렇게 추운 겨울에 이제 이때부터는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니까 그때 그 봄바람의 기운을 받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좋죠. 그러니까 이 제왕 자리에 제왕의 수, 나의 비겁이 뭐 인성을 들고 왔다. 그래도 이민일주는 현명하게 대처하고 판단할 수 있고,
그걸 잡을 것인지 놓을 것인지 판단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일주만큼은 내년 한 해는 조금 희망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 무병갑이 있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수생목도 있죠. 목생화도 있죠. 예? 화생토도 있죠. 다 갖고 있잖아. 오행이 순조롭게 돌아간다면 다 꺼내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죠? 재도, 재성도 취할 수 있고, 관성도 취할 수 있고, 좋습니다. 이민일주는. 그래서 내년 한 해만큼은 이민일주는 계획했던 거, 아니면,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 이런 거 다 해보셔도 무난합니다. 단 한 가지는 뭐냐면, 욕심은 내면 안 되죠, 욕심은. 욕심은 내면 안 됩니다, 욕심은. 어쨌든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 뿌리가 된다는 것은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계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자신감으로 투자를 했다가 망할 수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민일주들은 현명하게 대처를 잘 하시면 무난하게 한 해는 보내실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이민일주는 저는 내년에는 좋네요. 좋게 봐지네요. 지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민일주는 지혜. 현명하다. 대신 임수의 개수는 이 자수가 들어오면요. 겉으로는 이거는 임수는 외양 내음이 되고 개수는 외음 내양이 됩니다. 자, 이게 음의 양이죠. 그죠? 양의 음이잖아. 양의 음. 그럼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겉으로는 밝고 활기차고 해도 속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속은 찬 거예요. 냉정하고. 개수는 겉으로는 소심하고 해도 속은 따뜻한 양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들과의 생각이 깊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보셔도 무난합니다. 자, 임술관, 개술관들은 속마음을 알 수가 없다. 막 그렇게 보셔도 되죠. 네. 그 다음에 임진. 임진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 보이잖아요. 이 수국이 됩니다. 삼합이 됩니다. 삼합. 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신강한 사주에서 이 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크게 좋거나 나쁘거나 없으니까. 자, 이렇게 봅시다. 일지에 삼합이 국이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신상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상의 변화. 이 신상의 변화라는 것은 일상생활에 평소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기억이 남을 수 있는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큰 변화죠. 큰 변화. 예를 들어서 주거지 이동을 한다든가. 그죠? 아니면 그 회사를 옮기다든가. 이렇게 좀 전반적인 거에 비해서 좀 많이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 자, 임진은 괴강입니다. 임진일주는 괴강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두려움격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다 나서서 해야 되는 거야. 대장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장질을. 안 그래도 두려움격이 대장질 괴강이 있으니까 여명으로 봤을 때는 가고주가 되는 거죠. 옛날에야 괴강살이 이렇게 갖고 있으면 안 좋지만 요즘에 가구주가 된다는 것은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쨌든 여성이 바깥 생활을 해서 사회생활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고 집에만 있을 수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철학관에 가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밖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 괴강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보겠지만 괴강이 있으면 여명 입장에서 그 남자 입장에서 괴강이고 이렇게 돼갖고 또 신강이 되면 이것 또한 문제가 생기죠. 괴강이 신강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괴팍해지겠죠. 그죠? 그럴 때는 자기 수양을 잘 하셔야 된다. 일지가 상합이 되면 신상이 변합니다. 신상이 변하는 것은 자기
신강할 때는 이 변화가 안 좋게 올 수도 있어요. 합의 작용이. 그죠? 근데 신약하다면은 이 합의 작용은 좋은 효과로 나오겠죠. 자기가 생각했던 거. 자, 이게 수의 고가 되고, 그죠? 관의 고가 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자고고도 될 수 있고, 관고도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에? 자기가 자기 무덤에 빠질 수도 있고, 생각을 잘못해갖고, 아니면 관고, 그러니까 여명 입장에서는 관의 고를 깔고 있으니까, 책에서 나온 대로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쁘게 들으실 필요 없고요. 부군 행사예요, 부군 행사. 신랑이 먼저 죽는다는 거죠. 사고를 죽든 사별을 하든, 그죠? 이렇게 되는 임진괴강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는 그냥 책에서 나오는 거고, 일반적으로. 그럴 경우가 있지만 다 그렇지는 않으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고, 공부하시면서 이런 걸 알아두시면 좋다. 괴강의 역할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물상으로 보세요. 이 진토가 용이잖아. 용이 바다 위에 있는 거잖아요. 바다 밑에 있는 거잖아. 승천하기 전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임진일주들은 이 용모는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끝내줍니다. 인물이 좋아요. 어쨌든 임진일주, 자, 그 경자년에는 신상의 변화가 올 것이다. 이 변화가 어떻게 올 것인지는 여러 가지 삼주를 갖고 나머지 풀어보셔갖고, 관의 고를 갖고 있으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관고를 깔고 있으니까, 관은 그거잖아요. 자기 직업이고 벼슬이잖아요. 이게 자수가 용신으로 좋게 들어왔다. 그럼 영전하는 거예요. 지금 직급보다 더 높은 직급으로 또 회사를 옮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주위의 글자에 따라서 바뀌니까 한번 잘 보시고, 임진일주는. 저는 뭐 별 내용 없이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진사오 이모. 이렇게 보면 뭡니까? 좌우충. 자, 힘이 없는 인성이 좌우충을 맞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요렇게만 놓고 보면 좋게 보실 수도 있죠. 내가 저 욕심을 내서 저걸 주식을 투자를 하려고 하다가 어떤 경우에 의해서 투자를 안 했다. 근데 투자했는 사람들은 돈을 다 날렸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본다면. 자, 오병기정이잖아요. 그러면 수국화, 토국수, 정관. 일단 요 두 개만 보자. 자. 정제와 정관, 오중에 정화, 오중에 기토가, 깔려 있습니다. 이모일주는. 이게, 저번에 또 말한 건 재간 독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체적으로, 내년 한 해는 연애를 좀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연애를. 총각초녀 같으면 연애를 좀 많이 하실 수 있고, 이 충의의 작용이라는 것은 보세요. 뭐 깨다, 흔들다, 또 뭐 있습니까? 뭐 비워낸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이라고 해서 다 깬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충자가 뭐 삼수변도 쓰고 이수변도 쓰지만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비올 충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보면 비워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막 있다 칩시다.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럼 자수, 나한테 힘이 되는 뿌리가 들어와서, 제왕이 들어와서 이 좌우충을 해서 이 뜨거운 열기를 비워줄 수 있는 거야. 흔들어줄 수 있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자수, 이 좌우충의 역할이. 비워내는 거, 흔들어주면 이거를 또 쓸 수 있는 희망이 또 생긴다니까요. 이게 영신이 좋았을 때 충이 들어오면. 충이라는 것은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다. 충은 깰 수도 있고 흔들어 줄 수도 있고 뭐 비워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이 오니까 내가 뭐 사고가 나니 충이 오니까 내가 사업이 막 안 좋게 기울어지겠니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충이라는 것은 이 충의 글자가 나한테 용신이 됐을 때, 그죠? 용신이 돼서 들어와서 나의 흉신을 흔들어 줄 때, 그때는 좋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겠죠? 그 내년에는 임모일간, 일단 임모일주들은 재간독림의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일단은 천여총각들은 그런 쪽만 조금 조심을 하시고 내가 비워내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뭐든지. 자, 화기가 태양한 사람은 이 수기가 들어와서 이 화기를 비워주니까 나이가 필요한 것들 꺼내 쓸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모일간들은 내년에 희망이 있습니다. 자, 나한테 필요 없는 인성은 버리는 거예요. 가차없이. 충으로. 내가 욕심을 해서 그걸 잡으려고 했는데 야가 충을 태하고 깨주니까 인생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죠? 그죠? 내년에는 이모일주도 화기가 태양하다면 신약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경자년이. 제가 왜 좋게 얘기하냐면 제가 무호일주라서 네, 좌우충입니다. 그래서 좋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신 요것도 마찬가지죠. 임신도 마찬가지잖아. 응? 제가 삼합할 때 얘기했잖아요. 자, 신인이 있는데 만약에 진토가 들어왔다. 세운에서 합이 되냐 안 되냐. 합이 안 된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합의 역할은 말을 못하겠죠. 어쨌든 왕지에 가장 강력한 힘이 들어와야 합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신금도 그렇고 자수도 진토도 그렇고 일단 들어왔잖아. 그죠? 일단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힘은 강력하게 작용을 하는 건데, 자, 임신일주 같은 경우는 신강하겠죠. 어쨌든 간에. 그죠? 그리고 특징은 일지인수. 일지인수는 특히 임신일주는 자, 부모를 모셔야 되는 팔자가 많습니다. 부모를 모신다. 인수를 자기 밑에 깔고 있으니까 부모를 모시고, 이게 임신이 효신인가? 효신살인가? 네, 그래요. 살 얘기는 다음에 하고 효신살은 그럴 거예요. 자, 그런 성향이 있고, 자, 신자진으로 해서 수국이 더 강해졌다, 그죠? 그럼 나한테 뿌리가 너무 크게 되죠. 이게 또 신강입니다. 임수 개수는 딴 거 없어요. 경전년에 어떤 일이 있다 하면 내가 신강한지 신약한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신강한지 신약한지. 신강할 때는 조심하시고 신약할 때는 큰 힘이 됩니다. 내년에는. 뭐 특히 뭐 딴 거 뭐 더 이상 크게 볼 필요가 없죠. 물론 장간의 거 다 보았고 깊게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일주로만 보니까 신강할 때는 조금 조심하고 신약할 때는 큰 힘이 된다. 내년 한 해. 자, 신금은 임수의 장생지잖아. 장생지, 그죠? 장생지는 이제 한 사람의 생명이 태어나서 시작하는 단계라고 했잖아요. 시작하는 단계. 이거를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장생지는 기억이 안 나. 깊은 샘이다. 생지에는 샘이다. 깊은 샘인데 이게 마셔도 줄어들지 않는답니다. 줄어들지 않는 게 장생지의 역할이다. 그만큼 이 장생지는 희망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 베풀 수 있는 거기 베풀 수 있는 그 재량이 있다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임신 같은 분들은 현침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을 조금 톡 쏘는 말을 잘하고 상처 주는 말을 잘합니다. 본인이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듯이 하지 않듯이 발음이 의도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남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잘 할 수 있으니까 내년에 이렇게 되면 또 그런 게 심해지겠죠. 그죠? 항상 사람을 대할 때, 만날 때 말 조심하시고 좀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쨌든 경자년에 임신일주는 신강해지니까 조금 조심해라.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수기가 많으면 우선 뭐 한쪽으로 오행이 치우치니까 편향되면 건강 조심. 여기다가 제가 말했듯이 뭐 간목이라도 좀 힘이 있고 이렇게 하면 목에 힘이 좀 있다면 그러면 좋죠. 물을 빼줄 수 있으니까. 일지삼합이 됐죠. 신상의 변화 옵니다. 자, 신상의 변화 옵니다. 이사도 할 수 있고 직업을 옮길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고 수술이 될 수도 있고 사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지삼합이 오면 그건 다 봐야 됩니다. 다른 거 하고. 그래서 어떤 쪽으로 자 사고나 수술수가 올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평소에 뭐 수술 하여튼 뭐 이런 막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럼 뭡니까? 운동해야죠. 그죠? 바른 생활 사나이로 돌아가야지. 경자년에는 안 그렇습니까? 삼합이 일어난다. 신상의 변화. 언제? 신년, 자년, 신월, 자월, 진월 이렇게. 자, 이게 자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는데 자수가 일지삼합이 되는 해가 선생님들 중에 용신이 됐다. 길신이다. 근데 들어와서 일지삼합이 됐다. 나는 내년에 예를 들어서 무슨 시험을 준비한다. 그러면 그 시험 합격운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언제 치는 게 좋냐? 신월, 자월, 진월 이렇게 보고 뭐 맞출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고 요럴 때 영전을 할 수도 있고 퇴사할 수도 있고 그죠? 그렇다. 인성이 합의된다는 것은 결코 나쁘거나 좋거나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일주로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다 봐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지금 28분. 오늘은 30분 정도면 끝낼 수 있겠네요. 자, 임술. 자, 어쨌든 인성의 운은 있으니까 여기 대한 이런 생각과 계획이 뭐 이런 거 마음 이런 거는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집을 넓히고 싶고 아니면 고향에도 가보고 싶고 스승님과의 어머님한테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특별히 하지는 않는 거고 현실은 지지에서 일어나니까 그래서 지지 위주로 잘 봅니다. 저는. 자, 술자는 자, 암합된다 그죠? 암합 술신정무 그 다음에 자 임계 자 무게합 정임합 이렇게 되잖아. 숫자 암합 정임합목이 되고 무게합화가 되죠. 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생목이니까 상식 그죠? 그 다음에 화는 수국하니까 재성
상식과 재성이 합의된다. 암합은 여러 가지로 봐야 됩니다. 저는 지금 설명드리면 오해하실까봐 조심스럽긴 하지만 암합은 다른 쪽으로의 그러니까 물밑 작업인 거예요. 안 보이는 작업인 거예요. 암합은. 에? 이렇게 되면 보세요. 상식과 재성이 합의되잖아요. 여성에서 상식은 자식이 되고 여성에서 재성은 여자가 됩니다. 그죠? 이 합의되는 건 뭐냐면 자 좋게 얘기를 하면 이성 친구가 생긴다는 것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바람을 핀다는 거죠. 네? 암합에 들어오면 평소에 괜찮던 사람들도 이 도화의 작용이 들어와서 자수에 그러면 좀 이래 조금 빗나가게 생활할 수 있고 아니면 암합이라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해서 풍류에 또 즐길 수가 있고 주색으로 빠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암합의 작용이. 자, 목을 놓고 목을 놓는 걸 뭐라고 하죠? 무기합 모르겠다. 중정지합 맞나? 음란지합이다. 음란지합 참. 저는 그런 용어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정임합은 음란지합이고 뭐 무기합은 중정지합이고 뭐 중도를 지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어쨌든 암합의 작용은 물밑 작용입니다. 상식과 재성을 취하기 위해서 상식하고 재성을 취하기 위해서 물밑 작업을 한다. 편법을 쓴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야. 내가 세금 신고를 하는데 재성 때문에 편법을 써서 세금을 적게 낸다든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임술일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술토는 방제 역할을 한다 했잖아요. 물이 많을 때.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인호술 재고입니다. 재고. 재고를 깔고 있다. 재성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재성을 감추고 있다는 것은 돈이 있다는 거죠. 돈이. 돈이 있다는 거예요. 괴강에, 백호에, 뭐 임술, 괴강, 백호 이렇게 있잖아요. 재고를 깔고 있으면 돈은 있지만 자기 쓸 만큼의 돈은 있지만 요런 역할로 해서 인생이 풍파는 좀 분명히 많습니다. 임술의 주가. 여명에서 만약에 이렇게 보면 이 관성이 자리 잡는 경우를 빼고는 돈은 항상 있을 수가 있어요. 관성이 자리를 잡는 경우 빼고는. 관성이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관성이 많다는 것은 관살로 가니까 신약해지겠죠. 그런 경우 빼고는 어쨌든